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소폭 상승했지만요. 국채 금리에 따라 상승한 미증시의 훈풍을 우리 증시는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좀 쉬어가는 흐름 가운데서 오늘장 부각을 받은 것은 바로 게임주였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호실적을 보여준 기업들이 좀 부각을 받았는데요. 크래프트놀 비롯해서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위메이드 등 게임주 전반에 좀 훈풍이 분 모습입니다. 이런 점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지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1시간 동안 더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분을 보면요. 고향이 떠오릅니다. 고향,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시는 분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사무 해설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설위원님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증시가 공매도 금지라는 그런 호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틀 하락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멘탈이 많이 흔들리셨을 겁니다. 바로 그 멘탈을 다시 잡아드리고 또 냉철하면서도 명확하고 스마트하게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가이드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열려있는 QR코드 바로 찍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QR코드를 스캔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문자로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역시나 같은 링크 타고 7777 참여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오늘장 시장 브리핑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여러분 명확하게 시장 상황을 분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엇갈린 행보 속에 양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0.91% 하락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5일선 위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 매도세에 1.62%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매도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 상승하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기관은 또 샀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5일선을 하회하긴 했지만 1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69,900원 마감. 원달러 환율은 1,310.60원, 0.21%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대 양봉을 만든 다음에 그 양봉 안에 음봉이 2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봉 상황에서는 이렇다 할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죠. 다행스럽게도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있다. 이 추세를 돌려놓기는 했는데 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월봉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자리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매도 금지는 내년까지 이어질 거예요. 자, 공매도 금지가 나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2008년도 9월 달부터 2009년도 5월 달 그때까지 공매도 금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 8월 달부터 11월까지 또 공매도 금지가 됐었죠.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2008년도 9월 달이 바로 이때쯤입니다. 공매도 금지가 시행됐던 바로 이때에 조금 더 하락을 했어요. 공매도 금지는 9월 달에 나왔는데 10월 달에 더 급락을 하고 그다음부터 상승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금지가 될 때부터 바로 오른 게 아니에요.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유유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기법을 월봉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보나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는 이탈리아 수학자가 개발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되돌림 반락 또는 되돌림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98년도 IMF 때가 있었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반전이 일어났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의 흔들리는 멘탈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대입을 해보죠. 이게 이제 98년도입니다. 98년도 IMF 때 어느 선에선가 반등이 나타났죠. 반락이 나타났던 지점, 어느 지점인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반등이 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이 나타났던 바로 그 지점을 함께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때도 78.6%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IMF 때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또 어디서 반등이 나타났는지 똑같습니다. 역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피보나치 대입을 해보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저점을 연결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반등이 나타났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바로 이 지점이죠. 또 이 지점에서 반등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역시 78.6% 거기서 반등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큰 줄기에 있을 때 큰 줄기에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나타나는 그 지점을 체크해 보면 여러분들의 심리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어디서 반등이 나타나는지를 체크해야겠죠. 그것 역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피보나치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디서 반전이 나타났냐면 바로 618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618 자리에서 반등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앞서 설명드렸던 98년도 IMF 때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78.6%에서 반등이 나타났고 지금은 618 자리에서 반등이 나타났는데 어디서 또 꺾였는지 보이시죠? 382, 38.2%에서 꺾였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반전이 주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또 반등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반락과 반등의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요? 전 저점을 테스트하게 되면 전에 봤던 2008년도, 98년도처럼 78.6%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무언가 흐름이 주어지고 있다는 무엇이냐면 삼중 바닥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중 바닥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을 잘 보시면서 지금 차트상에서 유유히 흘러가는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 과거에 공매도 금지가 되었을 때에 바로 상승장이 펼쳐지기보다는 한 번 더 하락이 연출된 다음에 다시금 유유히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다는 것. 지금도 다시 또 하락 반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게 보면 상승의 흐름으로 갈 수 있으니 혹시라도 반락을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네,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말씀까지 아주 단단한 멘트로 잡아주셨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심리까지도 잘 잡아주실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소통 더 가까이서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먼저 QR코드는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대신 뒤에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오사무엘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도 한번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상승률을 또 가져다 줬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4개월 전에 추천드려서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죠. 그리고 인성정보, 미코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그중에서 대표 종목 하나만 보도록 하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뭐니 해도 실적이죠. 이제 실적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재료의 속성과 더불어서 끼를 부리는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재수 기끼 스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떠오르실 거예요. 아, 제재수 기끼 스시 이게 무엇입니까? 재무, 재료, 그다음에 기술적 위치, 그다음에 끼부림,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죠. 스케줄, 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도 중요하고요. 근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바로 7가지 요소가 딱 들어맞는 종목이었습니다. 재무도 좋고, 재료도 좋고, 수급도 좋고, 기술적 위치도 좋고, 과거에 끼를 부렸던 흐름들, 그리고 스케줄도 좋았고, 또 시나리오, 전략적으로 시나리오를 정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그 시나리오대로 척척척척 맞아떨어졌던 바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린 이후로 2배의 상승을 가져왔죠. 지금은 또 완전히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실적을 믿는다면 또다시 매수 관점으로 편입해도 좋을 그런 종목이겠죠. 자, 시간상 인성정보, 미코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처럼 주식을 매수하는 근거는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매수할 때 차트도 보지 않고 혹시 매수하셨다면 반성하셔야 되고요. 또 주변에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냥 귀동냥으로 해서 주식을 샀다 그러면 그것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발품을 하시잖아요. 찾아보기도 하고 또 공인중개사 들어가서 체크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따져가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잖아요. 주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피 같은 돈입니다. 그 피 같은 돈으로 주식을 사려면 주식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 매력적인 것인지 재료가 있는 것인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좋은 것인지 차트의 흐름상 기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있는 것이 자꾸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따져보지 않고 주식을 샀다 그러면 반성하셔야 되고요. 제가 안내드린 바대로 주식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주식을 바라보는 안목이 트이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계속 그 인사이트, 주식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통찰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수의 인사이트, 고수의 통찰력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각, 해안을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을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보이고 있는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7777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4글자 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통창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앞서서 제재수기 기끼스시 이렇게 7글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방법인지 또 궁금해집니다. 777 전략, 어떤 전략일까요? 예, 주식을 매매할 때에 이 777 전략만 아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배우셔야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777 전략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또 노란 토박이 들어오시면 이 777 전략에 부합되는 그런 종목들, 핵심 종목들을 담은 USB를 선사할 것입니다. 자,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777 전략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 7. 이 매매 신호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설명드렸던 재, 수, 기, 스, 시입니다. 주식을 선택할 때 이 7가지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뭐니 해도 재무가 중요하죠. 영업이익,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재무를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재무가 좋아지느냐입니다. 과거, 현재보다 미래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것을 짚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재료죠. 이 주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따끈따끈한 재료, 이벤트, 뉴스, 참신함, 의외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주식을 올리고자 하는 그 주체들이 바로 이 재료들을 확인한다 말이죠. 그래서 재료를 체크하자. 그리고 수급 중요하죠. 개인의 수급만으로 주가를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수급 상황에도 함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을 가장한 개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제가 노라톡방에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참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수급을 속일 수 있나? 맞습니다. 이 수급은 우리가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수급도 속입니다. 우리가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처럼 보이는 검은 머리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급상의 함정도 우리가 제대로 배워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기술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을 사고자 할 때에 눌림목이냐 그리고 여기서 반등할 수 있겠는가라는 기술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간불을 보게 되면 사고자 하는 충동이 있습니까? 그걸 누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빨간불만 보면 오르는 주가만 보면 막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물린단 말이죠.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시죠. 빨간불 보여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지만 거기가 고점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위치,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또는 눌림목에서 누르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오를 수 있는지 이런 기술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정말 중요한 것은 끼부림입니다. 끼부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상승했던 그 끼부림입니다. 자, 주식을 보게 되면 과거의 패턴이 현재에 영향을 주고 현재의 패턴이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패턴을 보면서 과거에 어떤 끼를 부렸는지 그 끼를 부렸던 주식이 다시금 또 끼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부림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일정, 스케줄 중요하죠. 일정의 요소에 따라서 앞에 어떤 일정, 이벤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벤트를 바라보고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도 따라서 매집을 해야죠. 누구를 따라서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세력이다, 형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을 왜 그렇게 높여줍니까? 저는 성은 양씨요, 이름은 아치라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붙여서 부르면 이상하니까 저는 그냥 아치라고만 부를게요. 아찌. 이런 아찌들이 매집하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 매집하는 시그널 따라 우리도 매집을 해야죠. 근데 그 매집의 시그널을 보니까 앞에 있는 어떤 일정을 바라보고 사더라. 그래서 그 일정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입니다. 이 주식을 내가 매수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가야죠. 그 시나리오가 있을 때 내가 대응이 편한 겁니다.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끊어주고 또 눌림이 있을 때 사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 전략 7가지 매매 신호 이것은 노랑톡방에서 더 상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가지 패턴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저만의 기법인데요.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는 삼봉. 삼봉은 2개의 추세선을 연결한 마지막 3번째 고점에 도달했을 때 매도.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노랑톡방에서 하나씩 밝혀드릴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니어. 클라우드는 구름이죠. 이 구름은 일목균형표 구름층을 말합니다. 구름층에 가까운 것. 구름층 상단이 저항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일봉 상황에서 구름층 상단에 가까운 종목. 그러면 그 공간만큼 상승 공간만큼 채울 때 우리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주봉, 월봉 상황에서도 클라우드가 나와요. 이 구름층의 상단이 가까울 때 그 가까운 구름층 상단까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컵 핸들 패턴. 컵은 어떤 모양이죠? 이렇게 U자형 패턴이죠. U자형 패턴은 뭡니까?
눌렸다가 상승을 크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빠질 때 핸들은 뭐죠? 손잡이죠. 컵 핸들. 손잡이를 만드는 패턴. 이렇게 했을 때 목표를 정해놓고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패턴, 3봉 클라우드 니어 일봉, 그다음에 3봉 클라우드 니어의 주 월봉, 그리고 컵 핸들 패턴. 이것은 단기적으로 상승 패턴을 주면서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가지 패턴, 세 개의 패턴은 직장인들이나 연로하신 분이나 주린이 분들이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급눌 패턴은 뭐냐면 급등 후 눌림 패턴입니다. 급등한 다음에 눌림이 어느 자리에서 지지가 되어서 어느 목표까지 가는 것. 이것은 주린이들도 매수할 수 있죠. 그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들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매수하실 수 있다. 직장인들 또 뭐 노령층 분들, 그다음에 주린이 분들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패턴. 그다음에 매집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치들, 성은 양이요, 이름은 아치. 이들이 매집하는 패턴을 보면서 그 매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 패턴에 참여해서 직장인분들도 편하게 나눠서 매수할 수 있는 패턴. 그리고 마지막 완전 바닥. 자, 완전 바닥을 잡는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바닥이라고 샀는데 더 하락을 하죠. 나는 싸다고 샀는데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싸다고 사면은 싸다고 맞는 겁니다. 싸다고 샀는데 지하 1층에 지하 2층에 있는 거. 이것이 싸다고 패턴이에요. 싸다고 맞는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을 형성하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완전 바닥을 잡는 기법, 그것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가지 저항자리 또 7가지 지지자리가 있는데 반대 개념이니까요. 7가지 저항자리. 첫 번째, 중장기 이평선 60, 120, 230, 240,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이라든지 기준선이라든지 이런 자리들. 그리고 자릿수가 바뀔 때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고 9,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 바뀌는 이런 자릿수도 저항이 되더라. 그리고 매물대, 당연하죠. 매물대 중요하죠. 과거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들, 그것이 매물대로 작용하니까 저항이 되겠죠. 그다음에 피보나치는 어느 상황에서 되돌림 반락이나 되돌림 반등이 될 수 있는 비율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피보나치 기법. 그다음에 쌍봉과 삼봉입니다. 반대로 매수는 뭡니까? 반대로 쌍바닥, 삼중바닥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지지할 때 매수, 저항 자리에서 매도. 이 777 전략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주식에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요. 종목들은 USB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신호부터 패턴 유형 그리고 저항 자리까지 담긴 777 매매 전략을 더욱더 상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사무의 해설위원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 그리고 문자가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QR코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뜨는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할게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오랜만이다. 재치 있으신 전문가님 너무 반갑다고 또 인사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빙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또 만나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오늘 장에서 좀 짚어봤어야 됐던 종목과 섹터들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섹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의 빅매치가 되었던 선수들 바로 이 투자 올림픽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위메이드 3총사입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이 세 종목이 다 급등을 했는데 이미 급등을 예고를 했었고 너무 급등이 늦게 나온 게 아닌가. 위메이드는 정말 자주 강조했던 그런 섹터인데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메이드가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도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내년에 미르4 중국에서 판호 발급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위메이드 3총사 중에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플레이를 이 올림픽 선수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섹터 안의 첫 번째 위메이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는 3분기 매출액이 2,355억 원, 영업이익이 453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죠. 2분기까지도 영업 손실이었어요. 근데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자, 흑자 전환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이 미르의 전설 2, 3 중국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했고 그리고 나이트크로우가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미르4가 이제 중국에서 판호가 발급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위메이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위메이드는 위믹스 생태계와 연관이 있죠.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잖아요. 근데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에 참여하면서 해외 시장과 위믹스 연계 추진을 하는 이 부분에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증가도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여러분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거 아십니까? 비트코인이 왜 상승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2024년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 비트코인은 내년도 1월 달에 현물 ETF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현물 ETF 승인된다는 게 무엇을 하냐면 주식처럼 이 주식시장에서 그 ETF를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지수를 내가 사고 오르면 팔고 또는 반대의 포지션에서 또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물 ETF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 1월에 잡혀 있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년 4월 달에 반감기가 주어지죠. 채굴량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 희소성이 부각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 수요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그 희소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해칭 수단이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의 희소성이 있는데 금은 채굴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더 채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제한 수량이 있어요. 바로 너무나도 아주 대단한 희소성이라는 것 때문에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고 지금은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또 2차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위메이드가 부각되지 않을 수가 없죠. 블록체인 관련해서 위믹스 생태계에서 아직 부각되지 않은 그 부분들이 재차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기술적인 흐름을 짧게 보도록 하죠. 자, 위메이드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하고 한 자리에서 윗꼬리를 살짝 달렸는데 이게 왜 윗꼬리가 달렸을까요? 바로 왼편에 보이는 이 구름층 보이시나요? 이 구름층 상단. 제가 일목균형표에서 구름층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름층이 어떤 의미냐면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일봉 상황에서는 1차 저항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오늘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왜? 4848 전략을 취해야 되니까요. 자, 근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어요. 어떤 의미냐? 위로 구름층 상단과 그다음에 120주선이라는 저항 자리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봉 상황에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좀 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봉 상황에서는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월봉을 보면 훨씬 더 가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월봉상에서 보이는 저 높은 자리까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메이드 보유하신 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노란톡방에서 안내 드릴 테니까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다 보유하신 분 모여라. 어디로? 제 노란톡방으로. 그러면 위메이드의 전략을 제가 계속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위메이드 삼총사 중에서 위메이드 플레이. 자, 위메이드 플레이는 상한가를 달성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상따 전략입니다. 이것은 위메이드 플레이는 상따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위메이드 플레이가 영업이익이 고작 1억 원이긴 하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흑자 전환입니다. 영업 손실에서 이제 이익으로 전환이 됐다. 그것이 의미가 있고 또 위메이드 삼총사 안에 들면서 상한가를 시연을 했는데 상따 전략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상한가 따라잡기 위해서 성공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갭 하락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또 갭 상승해서 수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플레이를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위에 보이는 저항선이 있죠. 거기가 바로 241선입니다. 241선 저항 때까지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 내일 갭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게 저항이기 때문에 갭 상승하면서 음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1선 저항을 보면서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바로 갭 상승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 바로 VI 걸려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매도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는 내일 바로 갭상승에서 출발하면 매도 전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또 주워 담아야겠죠. 왜냐하면 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위메이드처럼 갈 자리가 보이더라. 일봉 상황에서는 1차 저항 자리가 보이지만 또 눌림목이면 또 사야 되죠. 왜냐하면 주봉에서 갈 자리가 있다. 이것을 보고 가격 전략을 잘 세우시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전략을 세워서 4848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4848 전략이 뭐야 궁금하신 분들 혹은 저희 방송이 저녁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 전에 또 장 중에 우리 해설위원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 전략 더욱더 자세히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면 오사무 해설위원님 더욱더 가까이서 소통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오사무엘 네 글자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역시나 클릭하시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게임주 위메이드와 이 위메이드 플레이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전략을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히토류입니다. 자, 히토류.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미국과 이제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68%를 채굴을 하고 있고 또 90%의 가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 특히나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 특히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삼화전자인데요. 삼화전자는 지난 4월 달, 5월 달 제가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종목이죠. 4월 달에 3,000원대 있던 종목이 12,000원, 4배가 올랐습니다. 당시에 페라이트 관련해서 제가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4배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많이 빠져서 다시 3,000원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 3,000원대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급등하기 전에 준비되었던 가격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3,000원대는 또다시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거래량의 실체라는 것. 그래서 거래가 많이 바닥권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라이트 코어와 MPC 코어를 제조하고 있는 삼화전자. 오늘은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나서 오늘은 29.88% 상한가에 육박했다가 고점에서 이제 밀려서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다시 저점에서 눌림목에서 매수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토류 이슈가 심심찮게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섹터를 우리가 발굴을 할 때 이 섹터가 단기적으로 끝날 섹터냐 아니면 또다시 테마가 되어서 부각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히토류가 오늘 부각됐는데요.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삼화전자는 언제 제가 또 공략적으로 안내 드릴지 모릅니다. 눌림목이 주어질 때 매수 타점으로 좋겠다 안내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유니온 머티리얼인데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 역시 페라이트 마그네트 부품 소재 사업을 하는 페라이트 관련 종목입니다. 이 페라이트가 히토류계의 그 연구 자석의 대치 수단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등 출발했어요. 근데 역시 유니온 머티리얼도 갭상승에서 출발해서 음봉을 만들었죠. 이런 패턴을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주식을 매매하는 전략에서 급눌 패턴 말씀드렸죠. 급등 후 눌림 패턴. 그래서 급눌 패턴의 전략으로 봤을 때 유니온 머티리얼도 오늘 급등 후 눌림 패턴이니까 좋은 매수 타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종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돼서 실적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주봉을 봤을 때 완전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히토류 관련 종목 삼화전자, 유니온 머티리얼 계속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어느 순간에 매수 타점을 안내 드릴지 모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히토류의 따끈따끈한 삼화전자와 유니온 머티리얼 제대로 한번 매수 타점 잡아보도록 합시다.
네,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히토류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미중 분쟁 이슈가 나오면 꼭 한 번씩 떠오르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삼화전자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나도 관심이 있다. 나도 히토류 관련주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 전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자세한 소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져다 대시고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코드는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7777, 7을 4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4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역시나 같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히토류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매수 타점까지 자세하게 제공해드리도록 하니까요. 또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잠시 뒤에는 오사무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 또 올림픽 종목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수요일 투자올림픽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높이 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높이 뛸 종목 공략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전에는 히든 종목으로 주면서 서로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음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공개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높이 뛸 종목은 바로 다날입니다. 이 다날, 이 종목은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고 또 신용카드, 바코드 결제 등 커머스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부분인데요. 계열사 다날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토큰 증권 STO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STO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STO 사업과 NFT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STO와 NFT 이렇게 내용이 나올 때마다 다날은 급등합니다. 다날이 이제 토큰 증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왔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볼까요? 차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보여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거래량 보이시나요? 거래가 죽었다가 거래가 터졌죠. 거래량이 핵심입니다. 주가는 그림자예요. 거래량이 그림자가 아니라 주가가 그림자고 거래량이 실체입니다. 이 거래가 늘었는데요. 많이 올랐나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닥 3,070원 잡고 급등했다가 눌림, 또 급등 눌림.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패턴 유형에서 없던 패턴인가요? 급눌 패턴이죠. 급등은 눌림, 급등은 눌림. 그리고 이런 상황 하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눌 패턴과 매집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직장인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 주린이 분들도 또 연로하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너무나도 답이 나와 있는 전형적인 급눌 패턴이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그리고 상승 저항대까지 그 공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봉 상황에서 위에 있는 241선까지 상승 공간이 남아있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 거래가 크게 늘어났던 게 확인되죠. 자, 2021년도 하반기에 거래가 크게 늘면서 급등했습니다. 5,000원에서 18,000원, 거의 3.5배가 뛰었어요. 그런데 주봉에서 거래가 늘고 있죠. 거래가 늘면서 급등의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날도 블록체인과 엮여 있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위메이드 계열의 상승과 다날의 상승이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날이 하고 있는 휴대폰 결제 사업 플러스 블록체인 그리고 STO, NFT 이것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NFT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를 기억을 하시면서 급등 후 눌림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이 다날, 눌림에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매수가는 4,000원 전후를 제시하고요. 1차 목표가는 4,500원, 2차 목표가는 5,700원, 손절가는 3,7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알, 위메이드와 궤를 같이 하는 종목이라고 하시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올림픽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4,500원, 2차 목표가는 5,700원 짚어주셨고요. 손절가 3,7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맞춰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올림픽 종목도 만나볼까 하는데요. 멀리 뛸 종목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멀리 뛸 종목은 제가 이제 금운동으로 소개했을 때 금메달을 가장 많이 수여했던 종목이에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4개월 전까지 이 방송 출연하면서 자주 강조했던 그 종목, 그겁니다.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공략주로 안내해드린 이후로 120% 상승을 했죠. 26,000원대까지 상승했는데 그 종목이 지금 11,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너무나도 재료가 풍부한 종목입니다. 유기금속 화합물을 설계하고요. 유일한 TMA를 제조하죠. 트리플 메탈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유일한 세계에서 네 개의 회사가 하는데 그 4개 회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그 종목이 유일하다는 것, 또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제일이라는 것, 선도하고 있다는 것, 이런 수식어가 붙을 때 그 종목이 많이 오르는 겁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희소성이 있을 때. 근데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바로 이 화학과 관련된 회사일 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관계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석유화학, 촉매 사업을 영위하고요. 정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네 번째, 바로 2차 전지 핵심 황화 리튬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개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고체 전지를 개발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관련 종목만이 아니라 바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공개한 것이 좀 아깝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2차 전지 급등했을 때 같이 급등했어요. 11월 6일자에 25% 급등하고 15% 상승으로 마감한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그제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야 라는 것을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이 종목이 급등 후에 눌림이지 않습니까? 급등 후 눌림, 26,000원까지 상승했던 이 종목이 급등 후 눌림을 가져왔고, 그리고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기대되는 자리가 어느 자리죠? 241선이죠. 일봉상회에서 241선은 주봉에서 60주선과 상통을 합니다.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주선 지지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60주선과 더불어서 일목균형표 구름층 하단, 더블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날아가 버렸으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텐데 급등 후 눌림이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또 매수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일이죠. 이 종목이 이렇게 눌림이 주어졌을 때 땡큐 하면서 사야 되지 않을까요? 자,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촉매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 자, 일단은 11,5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목표가를 잡을 때도 제가 대충 잡지 않습니다. 목표가를 잡을 때는 저항의 목표까지 보고 가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제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종목을 추천하고 1차 목표가에 걸리고 또 눌림 후에 2차 목표가에 걸리고 그런 재미를 보셨죠. 그리고 차트상에서 딱딱딱딱 걸리는 거. 이게 주식 매매의 재미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도할 때 매도하고 나서 주식이 쫙 빠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소름이 돋죠. 짜릿하죠. 바로 그런 경험들을 제가 시켜드릴 겁니다. 1차 매도, 1차 저항 매도가는 14,500원 전후한 자리. 그 자리에서 딱 매도했을 때 쭉 빠지면 짜릿하겠죠. 그 짜릿함을 선사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십시오. 2차 목표가는 16,5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멀리 뛸 종목으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또 방송 공략주로 또 짚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만큼 앞으로의 모멘텀도 또 기대가 됩니다. 자, 2차 전지 모멘텀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수가는
11,500원, 1차 목표가는 14,500원 짚어주셨고요. 2차 목표가 16,500원, 손절가 11,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더욱더 정확한 전략들, 그리고 앞서 급룰 패턴과 매지 패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단알까지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오사무 해설위원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 찍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소를 통해서 역시나 링크 타고 입장하셔서 7777 누르실 수 있도록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많은 분들께서 오사무 해설위원님 오랜만에 보셨으니까 또 전략들 더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일장은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중요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달러 환율의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의 현재의 기술적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일봉 상황에서 구름층 하단에 왔습니다. 최근 하락이 깊었죠. 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이 깊었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하락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봉 상황에서는 뭔가 지지가 보이는 그런 자리에 왔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도 마찬가지죠. 주봉도 구름층 하단을 채웠죠. 구름층 하단은 어떤 자리입니까?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바로 반전해서 급등하는 그런 추세가 아니라 횡보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장도 최근에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원달러 환율과의 그런 반비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원달러 환율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래서 이제 반등의 여건이 주어질 때에 우리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월봉 상황에서 정말 큰 흐름을 짚어드렸죠.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주식은 나무요, 지수는 숲이에요. 숲의 환경을 보면서 지수의 환경을 보면서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수의 흐름에 좌우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 달러 인덱스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일 시장의 그 시장, 장중의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원달러 환율, 그리고 국채,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것들, 종합적인 시황, 그리고 시장 상황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그 안목, 인사이트, 통찰,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의 시황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에서는 환율을 좀 중점적으로 잘 봐라라고 말씀까지 주셨고요. 내일 장중에 직접적으로 우리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 장중 대응 전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내일장부터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환율에 대한 시각까지도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QR 타고 7777 입력하시거나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오사무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저는 해설위원님을 처음 뵙기 때문에 또 급룰 패턴 솔직히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급등을 하는 종목에 눈이 돌아가잖아요. 네. 더 상승할까 봐. 근데 급등을 놓쳤을 때에 급등을 따라잡게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급등을 놓쳤을 때 기다리시기라는 전략입니다. 급등 후에 눌림이 주어질 때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데 제가 777 전략에서 저항 매도 잡는 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그다음에 삼봉 이렇게 안내드렸잖아요. 눌림 패턴은 반대거든요. 중장기 이평선과 일목균형표 구름층 하단, 그리고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바닥, 삼중바닥이에요. 그래서 급등 후에 눌림이 어느 자리에서 주어질 때 지지받는 그 자리에서 공략하자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안전하게 매수하는 안전 매수 자리. 안전 매수 자리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인들부터 주린이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모두 환영하니까요. 급룰 패턴을 비롯한 다양한 패턴 전략 그리고 777 매매 전략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 찍고 7777 입력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오사무의 네 글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번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우리 투자자분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저희 투자올림픽은 6시에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